자, 기로문의 16번째 파일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의 주제는 숨어있는 가정법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가정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친구들이 가정법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if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if를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가정법에 if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if가 없으면은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가정법의 생명은 뭐냐면 우슈쿠마예요. 그래서 우슈쿠마의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슈쿠마 뒤에 have pp를 붙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가정법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if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에 숨어 있는 가정법은 if는 안 보이는데 이런 형태만 주어져서 생긴 가정법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제가 하겠어요. 하나씩 설명할 건데 여기에다가는 지금 제가 여기가 칸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좀 후회가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것은 뭐냐면은 이 without입니다. without이 들어있는 가정법이다라고 얘기를 제목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때 선생님 여기다가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 정돈을 할 건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다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페이지를 따로 꺼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글쎄요, 여러분이 노트를 따로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붙이든가 그거는 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조금 후회가 되네. 여기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자, 선생님이 without 가정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without 가정법입니다. 뭐 시험에 거의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without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선생님이. without your help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I 그리고 여기 could not do 라는 형태를 쓸 거고 그다음에 could not have done 이라는 형태를 쓸 거예요. 뭐 뒤에다는 목적어 it 이렇게 쓸게요. 자, 선생님이 가정법의 생명은 우슈쿠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이 가정법입니다. 이 문장도 가정법이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양념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cannot do it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직설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게 되면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걸 할 수 없을 텐데 사실은 네가 나를 도울 거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가정법은. 얘는 그냥 야 네가 안 도와주면 난 못한다고. 이건 뭐냐? 네가 돕지 않으면 못할 텐데 네가 도우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형태상 이 제 말 이해됐죠? 이거 이제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형태상으로
여기에 이런 형태가 주어졌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이건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면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do it 이렇게 생겼다면 해석을 현재처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못할 텐데 사실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가 could not have done이라고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without을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너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여기에 있는 without을 일단은요 but for라고 바꿔도 돼요. but for라고 두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but for도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두 군데 다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 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동반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형태, 요 두 표현의 형태를 잘 들으세요. if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너의 도움이 없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여기 if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에 얘를 if를 사용해서 바꿔서 써봐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다 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여러분이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나왔으면 얘는 가정법 과거구나. 그럴 때 얘를 어떻게 바꿔서 쓰느냐?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서 써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정법에서 if가 들어있는 문장은 if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게 if가 생략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도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were it not for가 될 거고, 자, 여기서 if가 생략이 되면 이렇게 도치가 되니까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라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험 문제 스타일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without을 줬어요. 또는 but for를 줬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써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두 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were it not for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칸수를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5칸이면 if it were not for를 쓸 거고 이렇게 4칸을 주게 되면은 were it not for라고 쓰게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면 6단어가 되고요. 도치가 되면 had it not been for가 되니까 5단어가 될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포맷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뭐가 없다면 없었다면 이란 말을 나타내는 without 가정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필기를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탑하고 필기를 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얘기할 건 without 가정법입니다. 자, 여기 16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자, 162번을 보는데요. 일단 단어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퀀텀 티어리라는 게 나옵니다.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열심히 외워야 되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뜻이 뭐냐면 퀀텀 티어리가 퀀텀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양자 이론이에요.
양자 이론. 그다음에 카오스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이거는 우리말로도 카오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케이오스라는 단어가 혼란, 혼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혼란, 혼돈 이런 뜻이에요. 요 단어에 반대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cosmos입니다. cosmos. 그럼 이거는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적으로 보면은 chaos하고 반대되는 영어 단어가 cosmos예요. 사전에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의 이름이 chaos 이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카오스 이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학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과학의 중심, 맨 가운데 heart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heart는 개념이 센터라는 개념이겠죠. 마음, 심장 이런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보충 설명. 양자 이론과 카오스 이론에 대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최근의 연구는 would not be possible, 가능하지 않.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십니까? without이 보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썼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에서 타탁 움직여야 될 게 가정법 과거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게 내가 배운 without 가정법이구나. 그러면 얘를 현재처럼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발전 진보된 수학이 없다면 양자 이론이나 카오스 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가능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진보 발전된 수학이 있으니까 양자 이론과 카오스 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이러면은 이제 주관식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자, 이 without을 어떻게 바꿔서 쓸 거야 라는 얘기인데, 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필기를 하죠. 두 단어로 바꿔서 쓰면은 but for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 if를 사용해서 쓰면 if it were not for 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라고 도치의 형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제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164번을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또 but for가 나옵니다. but for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형태가 보이냐면 would have followed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would have followed라는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야 라는 생각을 빨리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겠죠. 이제 과거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 얘기 자체로 사실은 과거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The person of Napoleon Bonaparte.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이게 성까지 합쳐서 부른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프랑스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는 would have followed the course, 과정, 길, 코스를 따라갔을 텐데, 근데 다른 코스를 따라갔을 텐데, 일단은 어떻게 달랐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코스가 됐을 텐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하고 프랑스의 역사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뭐하고는 다른 거냐? The one. 자, 이 one은 course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course를 받는 거고. 이게 수식하겠죠. We know.
자, 여기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겠죠. 그다음에 following이라는 단어가 뒤따르는이라는 뜻으로서 이게 after의 뜻을 갖습니다. after. 그럼 1789년에서 98년까지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 사회책에서 배우셨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봐보세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길과는 다른 길을 따라갔을 텐데 사실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먼저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뭐 이제 세계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잘 알겠지만은 몰라도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의 역사가 있었고 그 사람이 없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쓴다? without이라고 한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if를 사용해서 쓴다면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다음에 if가 생략되게 되면은 had it not been for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165번을 또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ithout이 아니라 with를 썼어요. with를 썼습니다. 이게 반대 관계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냐면 could have라는 우슈쿠마 원형이 보입니다. 알아. 자,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로구나. 과거로구나. 자, 그러면 얘는 자, 뭐뭐가 이번에는 없다면이 아니라 있다면이 되겠죠. 있다면 이해되시겠어요? 네.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맞은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컴퓨터는 도울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못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학을 텐저블하게 만드는 걸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직 텐저블 단어는 모르겠죠. 그다음에 또는 could teach 이렇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neglect된 주제들 예술이나 예술보다는 미술이라고 해야 되겠나? 미안합니다. 미술이나 음악 같은 neglect된 주제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쌤이 이 단어 설명 안 했고 이 단어 설명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단어를 다 알기 전에 도 내가 할 수 있는 해석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내가 처음 본 단어지만 여러분이 생김새를 봐서 형용사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make가 오형식 동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고 이 단어를 몰라도 거기 자리에 영어를 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봐봐요. 만약에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컴퓨터가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어서 못 돕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과학을 좀 텐저블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안 텐저블하지 못하게 됐어. 그 다음에 예술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니글렉트 당한 주제들 이게 되는 거지. 이게 PP잖아요. 니글렉트 된 주제들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컴퓨터는 미술과 음악을 못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냐 있지 않는 거라는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몰라도 예, 여러분 뭐가 어떤 게 능력이 돼야 되냐면요. 영어 단어는 알면 좋아요. 모르면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누가 사전 들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어를 몰라도 그럼 이 단어의 품사가 뭐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꾸며주겠구나. 이런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또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얘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도움을 못 주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는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근데 만약에 글을 읽다가 여러분이 단어를 몰랐는데 갑자기 머리가 멎어버려. 아무 생각도 못 하겠어. 그래서 누군가 단어를 알려주기를 기다려. 이렇게 공부하면 당신이 그대들이 5년을 공부해도 영어는 안 늘고 10년을 해도 안 늘어요. 왜냐?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학 과학 할 때만 머리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직도 니네가 잘 생각해봐. 영어가 암기 과목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어가 늘 수가 없어. 내가 가진 미천한 지식이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단어를 설명할게, 얘들아. 자, 텐서블 단어 중요해. 나 오늘 처음 봤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강의는 중학생 대상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철저하게 수능이라는 걸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미래 장치에 정말 중요한 단어야. 텐저블은 뭐냐면은 유형의 이런 뜻이 있어요. 유형의. 실제로 형태가 존재하는. 그래서 요 단어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intangible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무형의 이런 뜻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유형이라는 뜻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질 수 있는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당연히 만질 수 없는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얘는 또 뭐라고 되냐면 실체가 있는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실체가 없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나 말을 좀 돌리면 이 말과 같고 이 말을 돌리면 이 말과 같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전부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적절하게 알맞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컴퓨터는 과학을 좀 텐저블하게 만질 수 있게 실체가 드러나게 누구에게나 접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neglect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게을리하다, 소홀히 하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말로. 자, 일단 이해하는 거야. 게을리하다 또는 소홀히 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거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그노어야. 이그노어. 무시하다 이렇게 되지. 같은 말이잖아.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나? 같은 말이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단어 공부가 쉬워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disregard라는 말이 있어. regard는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게을리하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63번을 할 건데 163번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선생님이 얘기할 게 더 있으니까 지금 아껴놨다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럼 뭐가 다른지 이제 보자는 거야. 뭐가 다른지.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이제 얘기를 할게. 여기다 이제 추가로 선생님 설명할 거야. 자, 뭘 설명할 거냐면 여기에 이런 단어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좀 써볼까? 오케이. 여기다가 then이라는 단어를 쓸게. then. 그다음에 여기다가 now라는 단어를 쓸 거야. now. 자,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때 이렇게 되고, 그때는 언제를 나타내냐면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 자, 이거는 현재 시점을 나타내지. 자, 그럼 해석해 볼게. 그때 너의 도움이, 자, 여러분이 얘기해봐. 없다면, 없었다면 뭐가 맞겠어? 과거의 시점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하라고. 그때 너의 도움이 없다면, 없었다면 뭐가 맞겠냐고. 이게 맞겠지. 근데 여기는 뭐라면 나는 너의 도움이 그때 없었다면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가면 넌 이 두 개 중에 뭘 골라야 되겠냐. 여기단 지금이라고 써놨는데 아, 지금이면 현재 상황이네요. 아, 그럼 이걸 써야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는 뭐고? 얘가 되고 그럼 뭐가 되냐면 현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우리는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 해도 어려워하지 마. 여기는 옛날에 뭐뭐 했더라면 여기는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혼합가정법이야. 이게 혼합가정법이야. 여기는 옛날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여기는 지금의 상황의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늘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여기가 현재면 여기가 현재 이렇게 연결되는 걸 배웠는데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이거야. 혼합가정법. 자, 쌤말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 then이라는 단어를 주고 여기다 now라는 단어를 주게 되면 자, 이때 without을 어떻게 바꿨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 얘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던져줬으니까 그럼 이걸 if it or not for 이렇게 바꾸면 될 텐데 여기는 then이 있고 여기는 now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과거 얘기란 얘기잖아. 그러면 아무리 오른쪽에 이 모양이 있다 해도 너는 얘를 어떻게 바꿨으면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세 말 이해되겠어? 집중을 잘하고 들어야 된다. 집중을. 자,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보자고. 자, 이거 보자고. It is safe to say that. 이거는 이제 뭐 문법을 설명하면 뭐 이게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니까 뭐 이렇게 묶어내겠지. 이렇게 묶어낼 텐데 it is safe to say that 이 말은 뭐냐면 뭐뭐라고 얘기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뭐뭐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 뭐 보통 이런 말 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크게 틀리지 않아 이런 얘기란 거야.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냐, 그지? 자, 여기 이제 without이 걸렸어. 잘 봐, without이 걸렸어.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 나왔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 나왔어.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over the years라는 말이 나와. 그럼 이게 뭐냐면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얘기가 돼. 자, 그럼 이제 잘 봐. 얘를 어떻게 바꿔서 쓸 거야? 얘를 if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꿨을 거야? 이런 얘기를. 아까는 우리가 이거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if it were not for로 바꿨고요. 여기는 이게 있었으니까 얘를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꿨는데 여기는 이게 있으면은 이걸 if it were not for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요 말이 지난 세월 동안이란 말이 현재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혼합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가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쌤 말이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럼 봐요. 지난 과거의 세월 동안 너의 기여와 공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게 지금이죠. 과거에 지금 성공적이지 못할 거야. As we have been,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던, 우리가 그동안 성공해왔던 만큼 이런 얘기죠. 만큼. 여기 뒤에는 successful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겠고 그동안 성공해왔던 만큼 지금 성공하지는 못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문장의 핵심은 without 있고 이게 걸려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 표현 때문에 얘가 과거 얘기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기여와 공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던 만큼 성공적이지 못할 텐데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기여와 공헌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지금도 성공을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 without은 어떻게 바꿔서 쓸 것이냐에 얘는 어떻게 가야 되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니까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f 생략해서 이렇게 도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without 가정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합 가정법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제가 테스트지에도 여러 차례 반복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자, 복습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